여기 회사의 지시로 억울하게 한국행 비행기를 탑승하게 된 승무원이 있다고 하는데요. 겨우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한국에서 예상치 못한 충격을 경험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녀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지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의 주요 항공사에서 8년째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소피아 로메로입니다. 한국과의 첫 만남은 2023년 겨울 회사의 고객 경험 개선 프로젝트를 통해서였죠. 당시 저희 회사는 유럽 항공사들 사이에서도 서비스 품질이 상당히 좋다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경영진들은 진정한 서비스의 기준을 배우고 싶다면 동양으로 가봐야 한다며 저를 포함한 몇몇 승무원들을 한국으로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스페인은 전 세계적으로 관광대국이고 저희 항공사도 수십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데 무엇을 더 배워야 한다는 걸까요? 유럽에서는 이미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자부하고 있었고 실제로 저희 항공사는 여러 차례 서비스 품질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단지 드라마나 영화로만 접했던 먼 나라였고 아시아의 수많은 나라들 중 하나라고만 생각했죠. 한국이 서비스 강국이라는 말도 들어보지 못했던 터라 처음에는 이 파견이 다소 형식적인 것이라 여겼습니다. 사실 스페인을 떠나기 전에 파견 소식을 들은 동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아니, 하필 왜 한국이야? 라며 투덜거리는 동료도 있었고 아시아까지 가서 배울 게 뭐가 있다고? 라며 코웃음 치는 이들도 있었죠. 출발 전날 저희는 마드리드의 한 타파스 바에 모였어요. 늘 그렇듯 약속 시간보다 30분은 늦게 모였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페인 사람들의 방식이니까요.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동료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뭘 더 배워야 한다는 거지. 우리야말로 진정한 여유를 아는 사람들 아닌가? 맞는 말이었습니다. 스페인의 항공 서비스는 프렌들리하고 자유분방했어요. 승객이 작은 실수를 해도 웃으며 넘기고 비행이 지연되어도 인생은 길어요. 조급해하지 마세요라며 너그럽게 대처했죠. 저희는 이런 태도야말로 최고의 서비스라고 자부했습니다. 동료 마리아는 인터넷에서 찾아본 한국의 서비스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은 모든 게 빠르고 정확하대. 24시간 배달은 기본이고 온라인 주문하면 다음날 바로 도착하고. 하지만 저희는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빠른 서비스가 과연 필요할까요? 느리더라도 여유 있게. 그것이 진정한 삶의 질 아닐까요? 출발 전날까지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국의 서비스는 분명 기계처럼 빠르고 효율적이겠지만 따뜻함과 인간미는 부족할 거라고요. 아마도 딱딱하고 형식적인 미소와 규격화된 서비스를 배우고 오겠거니 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저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누군가 우리 회사가 이상한 걸 바라는 게 아닐까? 라고 했고 다들 웃으며 동의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의 모든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라는 것을요. 비행기 티켓을 확인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에이, 어차피 형식적인 연수겠지. 한 달만 견디면 되는 거야. 그러나 이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오판 중 하나였어요. 한국에서 보내게 될 시간들은 저의 직업관과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예정이었거든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의 모든 고정관념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12시간이 넘는 긴 비행 끝에 도착했는데도 이상하리만큼 피곤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그만큼 순조롭게 진행되었기 때문이죠. 입국장에서 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스페인의 공항에서는 입국 심사를 기다리며 보통 1시간은 좋게 걸리는데 여기서는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더구나 긴 줄이 순식간에 줄어드는 모습은 마치 마법과도 같았죠. 입국 심사관은 묵묵하면서도 친절했고 영어가 서툰 관광객에게는 번역기를 써가며 정성스레 설명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공항 직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미소는 형식적이지 않았고 승객들을 대하는 태도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스페인의 공항에서는 직원들이 종종 사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업무 시간에 휴대폰을 보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모습을 단 한 번도 발견할 수 없었죠. 심지어 한 직원은 길을 잃은 듯한 외국인 관광객을 발견하자마자 먼저 다가가 도움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누군가 직접 찾아와서 물어보기 전까지는 절대 먼저 나서서 돕지 않거든요. 저도 승무원으로서 수많은 승객을 대해왔지만 이런 섬세하고 따뜻한 서비스는 처음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직원들이 승객 한 명 한 명을 자신의 소중한 가족처럼 대하는 것 같았어요. 공항철도를 기다리는 동안 플랫폼에서 또 하나의 특별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승객들이 두 줄로 질서정연하게 서 있었고 바닥에 노란 선을 절대 넘지 않았어요. 한 무리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새치기를 하려 했지만
현지인들은 눈살을 찌푸리거나 화를 내는 대신 부드럽게 줄의 끝을 가리키며 안내해 주었습니다. 열차가 도착하자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배려하며 기다렸다가 차례대로 탑승했죠. 스페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저희는 보통 열차가 오면 서로 먼저 타려고 밀치락달치락하고 심지어 노인이나 임산부가 있어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바쁘거든요. 열차 안에서도 신기한 점을 발견했어요. 제 앞에 앉아있던 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은 스마트폰 게임에 열중해 있었는데 연세 지긋한 할머니가 타시자 마치 반사작용처럼 게임을 중단하고 바로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할머니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치셨지만 그 청년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끝까지 자리를 양보했어요. 더 놀라운 건 주변 사람들이 이 광경을 특별하게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오랜 시간 훈련된 것처럼, 아니 본능처럼 자연스러웠죠. 제 옆자리에 직장인으로 보이는 남성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잠깐 흘끗 보니 다음날 회의 자료를 검토하는 것 같았습니다. 스페인이었다면 퇴근길에 업무는 절대 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작은 차이들이 모여서 도시 전체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차에서 내려 호텔로 향하는 길,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시스템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문화의 차이였고 사고방식의 차이였고 더 나아가 삶을 대하는 자세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첫날을 보낸 저는 앞으로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되리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저는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 회사가 저를 한국으로 보냈는지, 그리고 왜 한국의 서비스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지를요. 호텔로 가는 길에 잠시 체크인을 위해 편의점에 들렀는데 계산대 앞에서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제 앞에 있던 손님이 카드를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며 결제가 되지 않아 난처해하고 있었는데 직원은 단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고 다른 카드 단말기를 가져와 시도해보고 그래도 안 되자 다른 결제 방법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죠. 스페인이었다면 아마 길게 줄을 선 다른 손님들이 투덜거리고 직원은 카드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죠라며 무심하게 넘어갔을 텐데 말이에요. 이런 작은 순간에도 서비스의 진정성이 묻어났습니다. 한국의 시간 관리 문화는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가이드와 함께한 첫 미팅은 정확히 약속된 시간에 시작되었어요. 스페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보통 저희는 약속 시간보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늦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가이드는 저희에게 하루 일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9시에 회의가 있고 10시 반에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이동해서 11시부터 서비스 교육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타이트한 일정에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모든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지하철이었어요. 출근 시간임에도 지하철은 정확히 2분 간격으로 도착했고 수많은 인파가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동했습니다. 스페인의 지하철은 자주 지연되고 시간표는 그저 참고사항일 뿐인데 말이에요. 점심시간이 되자 사무실 건물들에서 직장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전혀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1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식사를 마치고 정확히 업무 시작 시간에 맞춰 복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스페인의 이 시간 점심시간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은 돈이다라는 말을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곳 사람들은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직장인들은 스마트폰으로 업무 메일을 확인했고 지하철에서는 전자책을 읽는 학생들이 눈에 띄었어요. 저녁 무렵 한 대형 쇼핑몰에 들렀는데 이곳에서도 시간 관리의 진수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매장 직원들은 정시에 문을 열었고 마감 시간 5분 전에는 방송으로 정중하게 마감을 알렸어요. 스페인의 가게들은 종종 주인의 기분에 따라 문을 열고 닫는 것과는 달랐죠. 한국의 이런 시간 관리는 단순한 규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 같았어요.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은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한다는 의미였고 정확한 업무 시간은 동료들과의 약속이었죠. 가이드가 들려준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은 서두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믿음이죠.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스페인의 여유로움도 좋지만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는 시간 관리야말로 진정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닐까요? 공식적인 일정을 마치고 저녁에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한 카페에 들렀어요. 카페 직원이 마감 시간을 알리며 죄송하지만 10분 후에 마감합니다라고 했을 때 저는 무의식적으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그들이 공지한 마감 시간 10분 전이었어요. 다른 손님들도 자연스럽게 음료를 서둘러 마시기 시작했고 귓가에 들리는 조용한 정리 소리가 왜인지 안정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스페인이었다면 분명 손님들의 불평이 쏟아졌을 텐데
이곳의 사람들은 마감 시간을 서로 배려하며 지키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았어요. 직원들 역시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마지막까지 친절한 미소를 잃지 않았죠.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미 저도 한국의 시간 관리 문화에 매료되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그날 아침 가이드는 저희를 강남의 한 대형 쇼핑몰로 안내했었어요.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서비스 교육을 위해 왜 쇼핑몰에 왔을까 하고요. 하지만 이내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탄성이 절로 나왔어요. 스페인의 쇼핑센터는 그저 매장들을 나열해 놓은 것에 불과한데 이곳은 마치 하나의 작은 도시 같았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양방향으로 두 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층마다 방향 안내가 너무나 명확해서 헤매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고객 편의 시설이었습니다. 수유실은 마치 고급 호텔 라운지처럼 깔끔하고 안락했고 남성 동반 가족을 위한 패밀리룸도 따로 있었어요. 심지어 화장실에는 거울 앞에 가방을 올려둘 수 있는 선반까지 있었죠. 이런 세세한 배려가 담긴 시설은 스페인에서는 본 적이 없었어요. 쇼핑몰 한가운데에는 넓은 광장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무료 클래식 공연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연주였는데도 수준이 굉장히 높았어요. 더 놀라운 건 이런 문화 행사가 정기적으로 열린다는 거였죠. 우리나라였다면 그저 비어있는 공간이었을 텐데 이곳은 쇼핑과 문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서비스도 특별했어요. 한 매장에서는 제가 스페인어로 동료와 대화하는 것을 듣고 직원이 구글 번역기를 켜서 저희와 소통하려 노력했습니다. 그저 지나칠 수 있는 순간이었는데 그들은 언제나 한 발 더 나아가 고객을 배려하고 있었어요. 식당가는 또 어떻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신기했습니다. 주문부터 수령까지 모든 과정이 체계적이었고 테이블 회전율도 높았지만 손님들이 서두르거나 불편해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각 식당 앞에는 실물 모형이 전시되어 있어 외국인도 쉽게 메뉴를 고를 수 있었죠. 쓰레기 분리수거대는 마치 작은 과학관 같았어요. 각종 쓰레기를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지 그림과 여러 언어로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고 심지어 분리수거 방법을 모르는 외국인을 위해 직원이 따로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쇼핑몰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하루 종일 쇼핑몰을 둘러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를 나누며 환경까지 생각하는 복합 문화 공간이었던 거죠. 스페인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이런 점들을 회사에 제안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당장은 실현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서비스의 미래라고 확신했으니까요. 서비스 교육의 마지막 날 가이드는 저희를 지하철역 근처의 한 공공화장실로 데려갔습니다. 처음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화장실이 무슨 교육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스페인에서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면 대부분 불결하고 악취가 나는 곳이라 가능하면 피해가는 것이 일반적이었거든요.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선 화장실 입구에는 실시간 청소관리 현황판이 있었어요. 매시간 점검하고 청소한 시간이 기록되어 있었고 건의사항을 적을 수 있는 QR코드까지 있었죠. 심지어 화장실 내부는 병원처럼 깨끗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비품들이었습니다. 화장지는 기본이고 비상용 생리대, 종이 타월은 물론 핸드드라이어까지 모두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었어요. 스페인의 공중화장실에서는 화장지조차 없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죠. 특히 장애인 화장실은 그저 형식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휠체어가 충분히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었고 각종 안전바와 비상벨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어린이 화장실도 있었어요. 아이들의 키에 맞춘 작은 변기와 세면대가 있었고 아기 기저귀를 갈 수 있는 베이비 체어도 남녀 화장실 모두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인데 말이에요. 청소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의 태도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집을 관리하듯 꼼꼼하게 청소하시는 모습이 전문가다웠어요. 스페인이었다면 아마 대충 걸레질 한 번 하고 끝냈을 텐데 여기서는 바닥 구석구석을 정성스레 닦고 방향제까지 뿌리시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화장실 관리 시스템에 대해 물어보니 가이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국에서는 화장실 문화라는 말이 있다면서 공중화장실의 청결도가 그 나라의 시민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시민들이 함께 노력해서 화장실 문화를 발전시켜왔다는 거예요. 이런 세심한 서비스는 지하철역, 공원, 심지어 시장의 공중화장실에서도 동일했습니다. 무료인데도 이렇게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스페인의 기차역이나 지하철역 화장실은 대부분 유료인데도 관리 상태가 형편없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이게 바로 진정한 공공서비스구나. 순간 이런 생각이 스쳤어요. 화려하거나 특별하지 않아도
시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이렇게 충실하게 채워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제가 한국에 와서 배워야 할 진정한 서비스의 정신이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하며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스페인의 공공서비스를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늘 예산이 부족하다, 인력이 모자란다는 핑계를 대며 서비스 개선을 미뤄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설을 얼마나 호화롭게 만드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세심하게 관리하고 유지하느냐라는 것을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는 제 자신이 점점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페인으로 돌아가면 제가 맞이할 승객들을 생각하며 설렘이 가득했어요. 매일 아침 호텔 로비에서 만나는 직원분의 모습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환한 미소로 모든 투숙객을 맞이했어요. 어느 날 아침에는 제가 로비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렸는데 그분이 재빨리 달려와 주우시며 혹시 화면이 깨지지는 않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 진심 어린 걱정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는 한국의 어느 곳에서나 발견할 수 있었어요. 편의점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심지어 길거리의 낯선 시민들에게서도 말이죠. 제가 지도를 들고 길을 헤매고 있을 때면 누군가 반드시 다가와 도움을 주었고, 비가 갑자기 쏟아질 때면 편의점 직원이 먼저 우산을 건네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한 커피숍에서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 외국인 관광객이 영어로 주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카페 직원은 포기하지 않고 그림을 그려가며 끝까지 소통하려 노력했습니다. 결국 그 관광객은 원하는 음료를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서비스는 단순히 물건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전달하는 것이라는 걸요. 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승객들이 비행기에 탑승할 때의 그 설렘과 기대감을요. 그들에게 비행기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랫동안 준비한 휴가의 시작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스페인에 있을 때의 저는 그저 매뉴얼대로 인사하고 음료를 서빙하고 안전수칙을 전달하는 것이 서비스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여요. 승객 한 분 한 분의 작은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여정이 특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서비스라는 것을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교육과정 중에 만난 한 한국인 승무원의 말이 기억에 남아요. 우리는 하늘의 작은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모든 승객이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스페인의 여유로움과 한국의 섬세함이 만나면 얼마나 멋진 서비스가 탄생할 수 있을까요? 이제 며칠 후면 스페인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이미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앞으로는 매 순간 승객들에게 한국에서 배운 진심 어린 서비스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여정이 조금 더 특별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말이에요. 저녁이면 숙소 창밖으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의 모든 순간이 제게는 귀중한 배움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이런 변화의 기회를 준 우리 회사에 감사했어요. 단순한 서비스 교육이 아닌 인생의 전환점을 선물해 준 것이니까요. 동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우리는 그저 회사가 보낸 연수생들이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매일 밤 숙소에 모여 그날의 경험을 나누면서 우리는 서서히 가족 같은 동료가 되어갔습니다. 특히 마리아와 저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원래는 다른 노선을 담당해서 얼굴만 아는 사이였는데 한국에서 보낸 시간 동안 깊은 우정이 싹텄죠. 어느 날 저녁 마리아가 갑자기 눈물을 보인 적이 있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일해왔는지 깨달았다면서요. 저도 모르게 마리아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같은 마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한국의 밤거리는 우리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밝게 빛나는 거리를 걸으며 우리는 스페인의 항공 서비스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카를로스는 우리도 한국처럼 시스템을 개선하면 좋겠어 라고 했고 루시아는 하지만 우리만의 특별한 매력을 잃지 않으면서 말이야 라고 덧붙였죠. 어느 날은 한강공원에서 치맥이라는 걸 경험했어요. 처음에는 차가운 밤 공기에 치킨과 맥주라니 하며 의아해했지만 시원한 맥주와 바삭한 치킨을 먹으며 나누는 대화는 왜인지 더욱 솔직하고 깊어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각자의 어려움과 고민을 터놓았어요.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회의감,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외로움, 그리고 앞으로의 꿈까지요. 서로 다른 문화를 접하면서 우리의 관점도 넓어졌어요. 페드로는 한국의 카페에서 영감을 받아 기내 서비스도 좀 더 세련되게 바꾸자고 제안했고 아나는 승객들의 작은 요구사항도 한국처럼 진심으로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시 곳곳을 탐험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다가 길을 잃어도 그것조차 즐거운 추억이 되었죠. 서로를 의지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겼고
이런 유대감은 분명 스페인으로 돌아가서도 계속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우리에게 단순한 교육기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한 팀으로 성장하는 소중한 여정이었습니다. 각자 다른 생각과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스페인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팀이 되어 있겠죠.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와 동료들은 뜻밖의 소식을 나누게 되었어요. 마리아와 카를로스가 결혼을 결심했다는 소식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신혼여행지로 한국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특별한 인연이 시작된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마리아의 말에 저희 모두 깊이 공감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단순한 업무 연수 그 이상이었으니까요. 저 역시 휴가를 내고 두 사람의 신혼여행에 동행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공식적인 일정이나 교육이 없는 순수하게 즐기는 여행이었죠. 3개월 전에는 몰랐던 한국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신기했어요. 이제는 지하철 노선도를 보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았고 식당에서 주문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더라고요. 까다로워 보였던 분리수거도 이제는 당연하게 느껴졌고 버스 도착 시간을 예측하는 것도 익숙해졌습니다. 마리아와 카를로스는 한국의 일상을 마음껏 즐겼어요. 아침에는 동네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고 점심에는 시장에서 길거리 음식을 맛보고 저녁에는 한강변을 거닐었죠. 특히 그들은 한국의 대중교통을 이용해 근교 여행을 다니는 것을 무척 좋아했어요.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작은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어. 카를로스가 말했어요. 맞아요. 우리는 이곳에서 새로운 서비스 정신을 배웠고 더 나은 승무원이 되는 법을 깨달았으며 어떤 이들은 인생의 동반자까지 만났죠. 스페인으로 돌아간 후 저희 팀의 서비스 만족도는 크게 상승했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은 단기간에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틈날 때마다 이곳을 찾으려고 해요. 매번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기에 마지막 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이곳이 마치 제2의 고향처럼 편안하게 느껴진다고요. 그리고 확신했어요. 이것이 마지막 방문이 아니라는 것을. 한국은 이제 저희에게 특별한 곳이 되었으니까요. 우리의 변화가 시작된 곳,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영감을 주는 곳으로 말이에요.